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임영웅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스타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영웅님이 총 86만 9,360표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진혜성, 3위는 정동원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은 2위와 30만 표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현재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네요. 한편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 임영웅님은 주간 지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룹, 아이돌 등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전체 순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님은 소셜 지수 월간과 일간 모두 달성하며 3개 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네요. 한편 세부 항목에서도 팔로워는 29,726명이며 좋아요 2,599만 2,331개, 응원 댓글 7,613만 3,791개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무대를 뒤집어 놓는 최애돌 셀럽인 열정이 가득한 현란한 등이 차지하고 있네요.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는 스타 프로필에서 응원 댓글과 매력키 토크 등 참여 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이후 서클 차트 소셜 차트에 포함되어서 올해의 핫스타상 수상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다음 뉴스는 아비앙또 소식입니다. 얼마 전 디글 유튜브에서는 충격, 임영웅이 미션 임파서블 7스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는 영화를 소개하며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폼 클레멘티에프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분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이날 K-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터뷰 진행자 조나단에게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만한 K-팝 곡을 추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조나단은 임영웅님의 아비앙또를 추천한다고 전하며 아비앙또 한 소절을 불렀는데요. 실제로 아비앙또는 프랑스 말로 또 만나요라는 의미죠. 배우분이 프랑스어가 나오자 반가워하며 아주 특별한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실제 아비앙또가 영화 속의 자신의 대사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조나단은 영화 내용을 스포했다면서 농담을 전했는데요. 이에 폼 클레멘티에프는 아비앙또라며 다들 못 들은 걸로 하시죠 라며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 제목이 아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서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었네요.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 임영웅님 해시태그 인기 게시글에는 아주 특별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결혼 축하 화환이었죠. 화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고기 뮤직 가수 임영웅, 대표 신정훈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날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정명균님이었습니다. 2020년 9월 사랑의 콜센터 특집방송 특친소 편에 임영웅님과 함께 출연한 분인데요. 과거 무명 시절 버스킹을 언급하며 특별 무대를 펼쳤고 임영웅님과 듀엣으로 노래를 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임영웅님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커버하기도 했었는데요. 절친 정명균님이 최근 결혼을 했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공동으로 축하 화환을 보낸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현재 축하 화환만 사진으로 공개돼서 결혼식 당일 임영웅님이 직접 참석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인들과 동기들의 결혼식을 빼놓지 않고 챙기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정명균님과의 우정도 오래오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이리틀 히어로 관련 소식입니다. KBS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인 시청자 데스크에서는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와 관련된 평가와 분석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해서 제작진들에게 궁금했던 점과 마이리틀 히어로가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임영웅님의 미국 LA 콘서트 현장과 여행기를 다룬 마이리틀 히어로는 공연 실황을 담은 중계방송이 아니라 휴먼과 콘서트가 결합된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로 제작되었다면서 첫 번째 편에서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는 임영웅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 구수하고 인정 많은 할머니와 손맛이 살아있는 엄마의 요리들이 흥미로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송인 타일러 씨에게 개인 영어 레슨을 받고 짐을 챙기는 등 해외여행을 앞둔 33살 청년 임영님의 설레임을 잘 보여주었던 방송이라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LA 공연은 임영님의 생애 첫 해외 무대였는데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각국에서 찾아온 팬들로 공연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임영님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는데요. 방송에서는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던 팬들의 아쉬움과 궁금증을 달래주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공연 실황 중계나 하이라이트 형식의 방송과는 달리 시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몰입감을 선사했다고 생각된다며 제작자의 기획 배경과 연출 중점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마이리틀 히어로를 제작한 PD부는 무대 위에 화려한 임영님의 모습이 아닌 자유롭고 솔직담백한 33살 보통 청년 임영님의 모습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임영님의 일상에 LA라는 처음 가보는 도시를 접목해서 신선한 일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이어서 마이리틀 히어로를 분석해 주었는데요. 3회차 방송부터는 공연을 마친 임영님의 본격적인 미국 여행기가 방송되었다며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과 캐릭터, 옷 등을 구매하는 모습은 평범한 청년의 여행기를 담은 휴먼 스토리였다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임영님이 경기에 참여하는 장면은 한때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임영님의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궤도님의 출연으로 우주에 관심이 많은 임영님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면서 눈앞의 시간에 쫓겨 머리 위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뮤지션에게 우주와 별 이야기로 힐링을 주는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면이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차 방송의 마무리는 팬들을 위한 선물처럼 펼쳐지는 뮤직필름이었는데 음악 예능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린 구성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 마이리틀 히어로는 가수 임영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마음과 배려가 잘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장면이 많지 않았는데 의도된 연출이었는지 혹은 아티스트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는데요. 담당 PD는 단독 리얼리티 예능의 무대가 처음 가본 LA였기에 직접적인 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솔직담백한 임영님을 먼저 소개하여 대중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능 프로그램은 과도한 경쟁과 노출, 게임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마이리틀 히어로는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고퀄리티 공연과 무대 뒤에 인간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리얼리티 형식의 결합으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축구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손흥민도 엄지척, 임영웅 수준급 축구 실력 증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주말에 있었던 고할래 채널에 임영웅과 손흥민 선수의 축구 영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고할래에서는 임영웅과 손흥민 선수가 게스트로 출전했다며 이날 임영웅과 손흥민이 속한 팀은 FC 박사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두 사람은 공식 경기에 앞서 부상 방지 차원으로 경기장을 돌며 확실하게 몸을 풀었고 특히 임용님은 드디어 나오게 됐다며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감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임용님과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유기적인 호흡을 자랑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 막판 왼쪽에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벗겨낸 뒤 임용님에게 패스를 했고 임용님은 이를 받아서 완벽한 침투에 이어 부드러운 왼발 터치로 로빙슛 득점에 성공했다면서 이후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레머니로 감사함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졌는데 임영님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밀어준 공을 가볍게 밀어넣으며 멀티골을 기록했고 또한 수비가 걷어낸 공을 하프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면서 팀원들은 소름 돋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자막으로도 임용님을 축구선수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축구 존재감이 빛났던 영상이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지난해 3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무대 영상이 조회수 22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4월 2100만 뷰를 돌파한 이후 3개월 만에 100만을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워주었네요. 이 곡은 보랏빛 엽서를 부른 인연으로 서른도님이 꼭 임영웅님에게 주고 싶다며 임영웅님만을 위해 작곡한 곡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날 임영웅님은 출연자들에게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죠. 우리가 보는 별들은 그보다 훨씬 멀리 있고 작아 보이지만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도 있답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작아도 실제로는 크거든요. 팬들의 사랑은 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노래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팬들에게 바치는 사랑과 감사의 노래에 참가자들은 대결도 있고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감미롭고 감동이라는 최고의 찬사가 이어졌는데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팬들을 품는 우주가 되었던 곡이 2100만 뷰를 달성해 주었네요. 한편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 영상이 14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파리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었으며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감성 충만한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담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했던 곡입니다. 특히 누구나 공감 가능한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임영웅님의 목소리, 그리고 편안한 멜로디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고품격 발라드로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도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